정치권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율 등이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여론조사 지표의 숨은 의미 분석합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센터장님. 이게 어떤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요, 요새. 예. 어느 기관에서 발표하면 여론조사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래서 무슨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나 이런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건가 일단?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 바늘로 우리가 찔렸을 때 또는 뭐 이제 곡괭이로 찔렸을 때 나오는 예.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그 사용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예. 그다음에 그 사용된 조사 방식이 ARS 방식인지 아니면 사람 면접원에 의한 예. 방식인지 아니면 온라인 방식인지에 따라서 결과값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실 때는 미디어에서 이제 보도한 결과만 보시게 되는 것이니까 예. 그 거기에 사용된 방식이라든가 설문 문구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없으시니까 왜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냐라고 하는 불신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 이런 이제 방식의 차이, 문구의 차이들을 좀 친절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는 어떤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의 입장에서는요. 네. 정확히 어떤 그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보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예. 일단 이제 우리가 보정이란 말은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말이냐 하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어떤 연령대는 좀 표집이 덜 되는 경우들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는 전화를 잘 안 받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고령층은 더 많이 표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보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많이 응답이 됐다고 해서 많은 의견이 반영되면 결과에 왜곡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의 성별 연령에 비례해서 많이 포함된 건 줄이고 적게 포함된 건 늘려서 예. 실제 인구비에 맞추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것들은 이제 많은 조사기관들이 하는데 이런 이제 보정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조사 방식에 따른 이제 결과 차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랑 약간 ARS하고 직접 질문 이런 것도 있지만 질문 자체도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경우에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예. 이제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 한국에서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질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예.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 어디에도 정치적 지지 표현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미디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시각에서 보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만 일은 지금 못한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설문 문구의 차이가 있는데도 보도를 좀 다르게 한다든가 예. 또 설문 표현에서 우리가 좋은 표현들 있잖아요. 합의해야 된다. 예. 또 강행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 합의라는 말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이 몰리게 돼 있고 뭐 일방 처리, 예. 강행 이런 표현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응답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순서가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쭉 질문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물으면 예. 더 안 좋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약간 품은 드시겠지만 예.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들도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요. 네. 여론조사 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어떤 그 여론을 표출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조사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은 이제 생산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소비자들이 있고 대중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유통자인 제가 미디어가 잠깐만 있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같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게 나오면은 여론조사 자체의 어떤 의미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 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기 예. 때문에 끊임없는 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당의 평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어쨌든 질문들이 상당 부분 합의가 돼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또 신속성과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속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한정 시간을 길게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사실 2, 3일 지나면 다른 세상이 돼버려요. 예, 예.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용을 적게 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많이 줄이냐, 조금 뭐 덜 줄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질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일한 대로 건가요, 질문을? 여론조사 그러니까 기관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예. 하는 것, 또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은 지표적 성격을 지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관들이 결과가 그 질문 문구가 다르진 않아요. 아, 예. 뭐 미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 못하고 있다고 예. 보느냐. 또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예. 하는 것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이제 이슈들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통제나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선관위에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공표되는 조사에 있어서는 그 질문 문구들을 그 규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들이 좀 강화된 측면에 있어서 요즘에 불신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예. 상당 부분 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앞뒤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또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이런 이제 순서 효과라고 합니다. 예. 아까 표현이 달라지는 거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문맥 효과라고 예. 하고요. 순서를 또 설문들을 이제 순서를 바꾸면서 지표가 영향을 받게 하는 것들은 이제 순서에 예를 변화가 들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슈, 한 당의 부정적인 이슈를 쫙 질문한 다음에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하면 똑같은 달라지는 질문이라도 거죠. 달라질 예,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전 정보로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 정당이 그 정치 세력을 잘 못한다는 정보를 계속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지표 문항 같은 경우들은 제대로 된 조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이제 예. 관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관례고 또 그래야지 정확하겠군요. 정확하죠. 네. 그리고 ARS냐 사람이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것도. 맞습니다. 최근에 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왜 야당의 지지율이 예. 어느 조사 기관에서는 30% 넘고 1위가 나오는데 예. 또 어떤 조사 기관들에서는 여전히 한 20% 초반대 좀 낮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조사 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ARS 방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좀 낮게 나오는 것은 사람 면접원이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ARS 방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케팅 전화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끊어버리죠. 홍보성. 그러면 예. 끊어버리기 때문에 ARS 조사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 분들, 끝까지 응답하는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아, 예. 상당히 관심도,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반면에 사람 면접원이 하면 우리가 냉정하게 끊어버린 것을 좀 덜하게 되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도 좀 표집이 되는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야당에 대해서 좀 정치 관심도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 표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예. 것이고 반면에 아직 정치 관심도가 높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정당에 대한 비호감 정서를 아직 충분하게 회복하지 않을 수 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어떤 정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다르게 나오는 경향들이 근데 있다고 정치적 할수 성향이 있습니다. 강한 분들 중에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것은 예.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어쨌든 정치에 관심 높은 사람들, 진보 성향층, 예. 보수 성향층에서 다 많이 받는다고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ARS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에서는 또는 학계에서는 관례적으로 그래도 약간 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거 시간이 좀 충분하게 또 보수적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 좀 더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많이 표집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은 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아, 보수 쪽의 지지자들이 더 ARS에 적극적이라는 추정을 하시는 추정을 하는 흐름들은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 응답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이제 판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많은 이제 조사들을 보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런 경향성들은 일정 부분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분석은 있나요? 그것은 이제 ARS 방식 같은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제 진보 성향층은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기계음이라든가 어떤 성우가 녹음된 음성으로 일방적으로 왔을 때 끊어버리는 그것에 대한 적극적 참여성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예.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보수적 성향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어쨌든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응답을 하는 기류가 좀 더 강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에 선거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당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는 또 강점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RS 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투표에 거의 대부분 아, 참여하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정책 성향이 강하니까 적극 참여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면에서 또 선거 결과에서는 또 유용성이 일정 부분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방식에 따른 이제 차이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로서요. 요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네. 윤석열 총장을 끼워놓는 어떤 그 여론조사가 많으니까요. 네. 그럼 윤 총장이 1등이 나오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가 1등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ARS 조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음성을 들으면서 번호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른바 이제 솔직한 응답설이 강화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미국 선거에서 뭐 샤이 트럼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샤이 이제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꺼리는 분들은 이제 샤이층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좀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겠냐 ARS 방식에서 예.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반영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없지는 않겠는데 그보다도 예. 실제 ARS 방식으로 실시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예. 그중에서도 약간 좀 성향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많이 높은 방식이 ARS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총장이 또 그 조사 그런 방식에서 더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일정 부분 이제 보수 성향층도 충분하게 표집되는 방식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대권 주자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일반 정치의 관여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도 표집되는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예. 앞서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야권 성향층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정치 관여도가 높지 않은 분들까지는 아직 확산도가 충분하지 아직은 그런 않은 해석이 또 단계다라고 가능하군요.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요새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그 대통령 지지율을 과거에 이맘때 다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의 긍정 평가 비율 사실 예.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이제 긍정 평가 예. 비율인데 그것을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이제 4년 차 3, 4분기쯤 즈음이라고 할 수 있을 예. 텐데요. 이 즈음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이제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상당히 이제 그 표가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는군요. 나오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약간 좀 미세하게 이제 3분기 종합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수치가 좀 이전 대통령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거의 있는데 최고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예. 이제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최근에 예. 물론 수치가 낮아진 것은 이것보다 좀 더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분기별 평균으로 했을 때 이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상당히 하락 흐름에 있고 이제 위기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또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 성향층에서 뭐 현 정부를 이제 방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권 성향층의 기류도 일정 부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 네. 지금 현 여권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은 깨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한 40% 중반대 또는 50%도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수준에서의 그 흐름들은 약화된 것은 이제 틀림없다고 할 수가 예, 있겠죠. 예.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지지율의 국정의 동력을 잃어버릴 정도라고 한다면 뭐 한 30% 선이 이제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예.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수준보다는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 핵심 지지층의 중반 지지는 여전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실 가고 수- 있기 예.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악재가 사실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예. 단기간에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복합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어떻든 호기가 뭐 긍정적인 측면의 요소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뭐 쉽게 반등 기능이 또 아예 반등이 없다고 할 수- 단정할 수도 없는 예. 것이고 이런 대통령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예. 탄력도가 다른 지표에 비해서 상당히 큰 지표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